안녕하세요. 한나른입니다. 여러분, 2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과 1년 마무리, 그리고 신학기 준비를 하느라 혼란스럽고 바쁘실 거예요. 와, 끝났다! 라고 말하기 무섭게 우리의 어깨에 새로운 짐이 짊어져 있죠. 바로 새로운 아이들과 3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와, 새로운 아이들 만나 생각하니 너무 설렌다 라고 말할 선생님은 사실 아주 드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초임이 아닌 이상은 너무 바빠, 숨 막혀,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빡센 신학기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그 힘듦을 토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초임 교사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요즘 학부모님과 애들 다루는 게 쉽지 않다던데 어쩌지? 라는 자신을 의심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신학기에 대한 불안, 긴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에서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래, 괜찮아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게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긴장 속에서 지냈었죠. 그리고 그 신학기 전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무엇을 해도 온전히 즐기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건 아이들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서 해결 불가능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전보다 두렵지 않고 전보다 불안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물론 경력이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마음에서 아직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보고요. 오늘은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말하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 혹시 예전에 저처럼 신학기의 두려움으로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방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미미는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야. 불안해하는 성격인 것 같아. 즉,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성격적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두려움, 불안, 너희도 싫어. 제발 저리 가. 라고 밀어낸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임시 방편적인 회피는 가능하지만요. 우리는 그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수용하며 어깨 동무까지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감정도 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야 내 지금의 핵심 감정을 이해하고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보통 즉흥적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걱정거리가 별로 크지 않고 있어도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 신학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시다면 즉흥적 성격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아마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 또는 걱정이 많은 성격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 가지 성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계획성 있는 성향. 어떤 일이든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일 경우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죠. 하지만 이 신학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이와 부모,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즉,
현재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오는 여러분만의 울타리 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를 모르니 대처할 계획을 세우지 못해 불안해지는 거죠. 보통 이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순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걱정이 많은 성격. 이러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걱정이 많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죠. 부모님이 예민하면 어쩌지? 우리 반에 내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오면 어떡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면? 뭔가를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죠. 이런 걱정은 점점 최악의 상상으로 이어져 자신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혹시 여기서 기분 나쁜 선생님 있으신가요? 뭔가 저건 안 좋은 성격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요, 그건 선생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이런 성향에 들어가는지 진실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맞다면 인정하면 돼요. 만약 맞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평생 살아야죠. 선택은 선생님 본인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크게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신 선생님의 경우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계획성을 좋아하는 친구, 걱정이 많은 친구와 조율하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친구와 두려움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계획성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학기에 어떤 성향의 아이와 부모, 상황들이 나에게 올지 몰라서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했어요. 즉,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계획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세요. 내가 최대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상황 또는 어려운 케이스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대처 매뉴얼 계획해 놓기. 두 번째, 미리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내 교육적 목표 다잡기. 세 번째, 학기 초 약 2주간 매일매일 날짜별로 해야 할 일,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야 할 것 예상하여 미리 계획해두기. 네 번째, 시간이 있을 때 아이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맞이할 아이들의 마음 및 정서 상태 이해하기. 다섯 번째,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의 장점과 단점 적어보기. 여기에서 장점을 활용하여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씩 또 다른 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긴장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은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성이라는 친구가 좋아하는 신학기 대비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하는 중 여러분은 노력을 하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은 점점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 무엇인가는 바로 믿음이죠. 내가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힘인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이라는 친구. 사실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생기면 더 걱정해요. 그래서 잡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걱정을 할 시간에 차라리 교실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세요.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죠. 근본적으로 이 걱정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은 우리가 안전함을 확보하도록 돕는 감정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대비하도록 재촉하죠. 즉,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안 되면 어쩌지? 보통 이런 생각의 걱정들을 하게 돼요. 이건 어떤 상황이 와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불안해지도록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아이를, 부모를 컨트롤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학기를 맞이할 땐 딱 그 걱정들이 전부죠. 그래서 이 걱정도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걱정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이 구체적 대비는 이미 앞서 계획성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 걱정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그런 일은 살아보니까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그 일은 꼭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이거예요. 일어나면요? 그럼 그거 그때 해결하세요. 지금 걱정한다고 그때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망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중 몇몇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세상 편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저 선생님은 자기가 안 겪어봐서 몰라. 저 선생님은 경력자니까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사실 이 속닥속닥 카테고리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저 자신이에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때 나 정말 힘들었겠다. 나 너무 외롭고 무서웠겠다. 이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고 있을 또 한 명의 과거의 제가 있다면 다가가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무척 외로웠을 그때의 저를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신학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힘이 약해질 때 더 강해져요.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회피하지 말고 오늘 당장 제가 제시한 몇 가지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나씩 준비하는 선생님은 마음의 믿음이 쌓여가면서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확신해요. 저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100일 동안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믿고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00일 훨씬 넘게 거의 1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정말 별거 다 해봤죠. 물론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되겠죠.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다면 그 믿음한테 말이 아니라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시간으로 나타내어지는 행동들, 이렇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신학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 온전히 나 자신을 믿어보자고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나를 지탱해줄 근거 있는 자신감을 함께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당연히 저도 함께 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 안에서 안전함과 행복감을 느꼈으면 해요. 오늘 이 영상이 두려움이 크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선생님들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